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색깔이 너무 어둡네요. 이게 촬영을 하면 하얀 화면으로 하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색깔을 바꿨는데 좀 어둡네요. 자, 재미있는 세포호흡이죠. 예. 세포호흡은 광합성보다 더 재밌죠. 세포 몇 문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가 나왔고, 예. 광합성보다 좀 적게 나왔죠. 그렇지만 더 나와도 됩니다. 7, 8문제 나왔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고, 예. 광합성, 중요도는 광합성 세포호흡이 더 높다고 해도 뭐라고 못하죠. 그래서 한참 안 나왔죠, 몇 년간. 잘 방어하셔야 되죠. 방어가 아니라 세포호흡은 내가 좀 하지 정도 하셔야 돼요. 예. 이쪽 부분은 다 거의 목표한 부분, 그 다음에 목표한 수준까지 공부해서 나오면 거의 다 맞추셔야 되는 영역이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최근 3년간은 이렇게 그 NT 문제, 나티피컬한, 그러니까 짱돌 문제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나온다면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핵심들을 잘 공부하시면 8개, 9개, 모은 종류 10개까지도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럴 테니까 득점 수가 낮으면 불리하시겠죠. 예. 쫙 목표치를 현재 상향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에서 보셨지만 광합성의 뭐 깊은 부분은 안 나오죠. 예. 핵심 뼈대만 나옵니다. 예. 뼈대만 나와도 틀리기 때문에 예. 출제자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깊은 부분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뼈대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광합성 공부하실 때 랩을 하셔야 되죠. 혼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1단계는 뭐다, 2단계는 뭐다, 3단계는 뭐다, 1단계는 뭐뭐뭐뭐로 해서 그거를 하셔야 돼요. 최초 전자 공여체는 누구고, 최종고, 관계의 원은 여기, 투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거를 말로 줄줄줄 하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돼요. 핵심만 반복.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뭐 계산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푸셔야 되죠. 근데 얘 세포호흡과 광합성의 특성은 딱 보면 알긴 아는데 이게 일단 세포호흡에 있는 건지 광합성에 있는지가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단계가 3개, 얘는 5단계로 공부하실 거예요. 단계 1번 몇 단계를 생각해내고 각 단계가 뭔지가 빠르게 패스로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3번 단계다. 그럼 3번 단계가 뭔지, 그러니까 슬롯 있고 슬롯을 딱 열면 그게 쫙 전개가 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 봤자 소용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머릿속에 이 슬롯을 빠르게 열어서 얘 최초 전자 공여체다 그러면 이제 광합성에서는 4단계가 전달계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팍팍팍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맞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세포호흡의 5단계고,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죠? 예, 미토콘드리아죠. 예. 우리 시험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무조건 잘 나옵니다. 정확히는 5단계 중에 1단계는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4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로 들어가기 전에 호기성 세균이었죠.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만들어진 게 46억 년 전이고 초기에는 뭐죠? 계속 화산 활동하고 하니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었고 39억 년쯤에 이제 최초의 세포가 나타났다고 추정하고 있죠. 근데 초기에는 산소가 없었죠. 대기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생물이 없었기 때문에 산소는 초기 세포한테는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산소에 노출되면 죽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버티는 애들이 나타났고 어느 순간 버틸 뿐만 아니라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낸 애들이 나타났죠. 그게 호기성 세균이죠.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은 산소에 노출되면 죽었지만 걔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원시 진핵세포한테 스카웃돼서
세포 내 공생을 하게 된 거죠. 예.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학을 공부하시면, 신생대의 시작이 언제쯤 한 6천만 년 전 되죠. 정확히 6,500만 년인가 그럴 거예요. 6천만 년쯤 되고. 중생대 시작이 2억 좀 넘죠. 2.5억 년 정도. 그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고생대 시작이 한 6억? 정확히 6.5, 6억 5천만 년인가 그렇습니다. 6억 좀 넘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생대는, 카모실대 석패죠. 캄브리아기, 오르비스기, 실루리아기, 뭐죠?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 그럼 두 문자로 다 때려서 외우셔야 됩니다. 예. 눈이 커지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예. 어찌됐든, 고생대 이전은 선 캄브리아 되죠. 예. 고생대 시작이 캄브리아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고, 잘 모르죠. 워낙 오래됐고, 화석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 성 캄브리아 대는 시생대와 원생대로 나뉩니다. 시생대는 모릅니다. 지질학자들도 모르는데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시생대의 화석, 스트로마 톨라이트. 예. 시생대 씌워지고 스트로마 톨라이트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스트로마 톨라이트가 뭐냐? 남세균 덩어리입니다. 예. 남세균들이 덩어리 져 있고, 다른 남세균은 화석을 남길 게 없죠. 예. 연약한 부분밖에 없으니까. 다른 세균하고 공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규조류나 뭐 그런 걸 거예요. 규조류는 규조토를 만들어내죠. 실리콘이 들어간 규조토를 만들어내면 얘는 단단하기 때문에 남아서 이제 화석이 되는 거죠. 바닷가에 커다란 화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스트로마 톨라이트고, 남세균은 그러니까 6억 년 전 이전이지만 시생대가 10억인가 20억 년 전인가 그래요. 진짜 옛날부터. 세포는 처음에 39억 년 전에 태어났지만 남세균은 얼마 후에 태어나서 계속 산소를 공급해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생물들이 바닷속에 있었죠. 육지에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죠? 자외선 때문에 못 나오죠. 자외선 때문에 뜨거워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강력한 자외선 때리면 DNA가 다 변성이 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암 걸려서 죽고, 다음 세대는 뭐 태어나기도 힘들고 다 죽죠. 그래서 아예 바닷속에서 안 나왔고, 남세균이 바닷속에서 계속 O2를 펌핑아웃해서 바닷물이 산소로 포화가 됐죠. 근데 산소는 바닷물에 많이 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은 극성이 엄청 강한 문제고, O2는 산소가 있으니까 극성이 있을 것 같지만 대칭 구조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극성이 거의 없어요. 얼마 못 녹고 다. 그래서 대기 중에 계속 산소들이 차게 됐고, 지금 20% 가깝죠. 그렇게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오존층이 형성이 됐죠. 오존층은, 그러니까 지학하고 생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예. 오존층은 지금 여기가 대륙권이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높이에서도 생성이 됩니다. 산소가 풍부하니까. 저 높이에는 산소 원자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오존은 O3죠. 예. 산소 분자들의 뭐 에너지가 들어가서 O3가 되는데, 이제 그게 성층권으로 올라간 거죠. 성층권으로 올라가서 결국 스태킹이 돼서 자외선을 막아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닷속에 있던 생물들이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됐죠. 실루리아기였던 것 같은데, 고생대 이제 카모실대 석패, 오르도비스기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실루리아기로 기억하고 있고, 뭐 정확하진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됐죠. 하여튼 역사는 그렇고, 이제 초기 단계 세포는 산소를 못 견디고 했는데 진화해서 이제 호기성 세균이 나왔고, 그게 진핵세포에 들어가서 유명한 미토콘드리아가 된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스카웃된 이유는, 진핵세포는 요거를 했죠. 해당 과정. 여기서는 ATP가 2개 나옵니다. 뭐 다른 좀 조잡한 조작을 했을 거예요. 몇 개 못 만들죠. 포도당 먹고 ATP 많이 필요한데 몇 개 못 만들고 있는데, 호기성 세균을 잡아 먹었죠. 분해시켜야 되는데 뭐 라이소좀이 고장 났나 보죠. 분해를 못 시키고 놔뒀더니 자기가 버린 포도당 약간 분해된 그 찌꺼기를 가져갔더니 최종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세포 전과정을 통해 38개의 ATP가 생성이 되죠. 2개 빼고 36개를 자기가 만들어서 먹죠. 나쁜 놈이죠. 자기는 2개밖에 못하는데 미개한 호기성 세균이. 그래서 스카우트 된 겁니다. 그래서 ATP를 네가 생산해주면 내가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해줄게 라고 했죠. 자, 첫 번째는 해당 과정이고, 두 번째는 아세틸코에이 생성이죠. 피브루산 산화라고도 합니다. 뭐, 아무 쪽이나 기억하셔도 되는데, 저는 주로 이쪽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TCA 회로죠. TCA 회로는 트라이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약자죠. TCA는 시트르산이죠. 시트르산이 핵심인데, 시트르산은 뭐 옛날 분들은 구연산이라고 불렀으니까 혹시나 시고, 과일에 많이 들어있죠. 탄소 6개짜리입니다. 근데 카르복실기가 3개나 붙어 있죠.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고, TCA 회로라고도 하고, 발견자인 크랩스에 따라서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죠. 3가지 이름 다 아셔야 되죠. TCA는 특이하게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3개이기 때문에 트라이카르복실릭 애시드 회로다. 시트르산을 말하는 거죠. 사이트릭 애시드입니다. 그 회로도 복잡하죠. 얘는 아주 심플하고, 얘도 살짝 복잡하고, 그 다음 전자전달 ATP로 진행이 되죠. 두 문자로 외우셔야 됩니다. 단계. 세포, 그러면 일단 떠올라야 되는 게 5단계로 나누고, 4단계로 나눠서 설명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이걸 합쳐서 3단계로 설명되어 있는 교재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최대한 분해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합칠 수 있습니다. 합쳐서 해놓으면 분해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해를 해서 5단계로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단계로 설명하는 분들은 이거를 합쳐서 TCA 회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얘를 합쳐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5단계 슬롯을 빨리 꺼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문자를 암기하셔야 되고, 크로 합니다. 크랩스 회로에. 에로 합니다. 그러니까, 해아크 전에를 암기하셔야 돼요. 네. 회사 다니면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고, 회사 다니면 정말 힘들 때 많습니다. 뭐 되게 열심히 일하고 행복할 때도 많지만, 진짜 저 XXX 때문에 내가 때려치고 말지를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어떤 회사는 2년 동안 휴가를 못 냈어요. 하도 눈치를 줘가지고. 그래서 휴가가 딱 5일인데, 공식 휴가가 5일인데, 그 공식 휴가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네 멋대로 놀면, 내가 사장의 마인드죠. 지네 멋대로 놀면은 일이 잘 안 되더라. 8월 몇 일부터 몇 일 사이에 못 놀아. 셧다운이라고 부릅니다. LG 바이오텍, 미국의 LG 바이오가 미국에 진출했죠. 그 스토리는, LG가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이 글로벌화 해야 돼 그러고 나갔다가 몇 년 만에 철수했죠. 특허 문제도 있고. 어찌됐든 거기 계시던 분인데, 그래서 5일 겨우 쓰고 아파도 매일 출근하고 2년 다녔는데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다른 데 자리가 생겼을 때 바로 옮겼고, 그 회사를 갈 때 전에 회사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연구소장님이 못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 가면 내가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그 전에 회사에서는 되게 인정을 받았어요. 사장님도 너 안 가면 내가 영국 쪽 지사에 파견시켜줄게 뭐 어쩌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는데, 그래도 가려면 다른 데로 가라. 그 회사는 가지 마라. 그 사장이 업계에서 매장된 사람인 거 알지 않냐. 그래서 압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갔는데, 갔을 때 팀에서 제 서열이 7위 정도 됐어요. 팀장 있고, 그리고 경력 순으로.
사장도 이상하고 팀장도 이상한 정말 견디기 힘든데 1년쯤 지나니까 서열 2위가 돼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송별회를 했어요. 가시면 안 돼. 저분 가면 바람막이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남은 1년 동안 팀장하고 심심하면 독대를 해서 했는데 맨날 깨지고 힘들었습니다. 회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회식하면 사장 욕한다고 회사의 전통이래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은 회식을 장려합니다. 술 마시고 업무 얘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업무 때문에 싸우죠. 그 휴먼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지 회사 내에서 또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또 한국 사람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한 달에 2번씩 회식을 합니다. 두 달 회식 안 하면 돈이 남아서 주체를 못 해요. 한우를 먹고도 남아갖고 난리를 칩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먼저 선결제하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 회사는 회식을 못하게 해서 그냥. 근데 3인자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회식을 오랫동안 못했으니까 하자. 하면 걸리잖아. 물론 회사 돈도 아니고 자비로 해야 되죠. 걸리잖아. 그러니까 하자고요. 형님이 책임지고. 그래서 회식했는데 대부분 9시, 10시, 11시에 퇴근하는데 6시에 불이 꺼진 걸 보고 다음날 팀장이 한 명씩 불러서 1시간 또는 30분씩 취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들었더니 이미 서로 숫자가 안 맞잖아요. 입이 안 맞춰져 있으니까 2시간 동안 깨지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네. 근데 하여튼 길을 잃었네요. 회사는 힘듭니다. 아, 그거구나. 그래서 힘든 회사를 다닐 때 그래도 뭐 돈은 있으니까 풀빌라 예약해가지고 3박 4일로 진짜 1년 동안 고생했다. 나한테 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2주 남아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인사 발령이 떨어집니다. 6개월간 프로젝트 팀으로 강제 발령이 난 거죠. 저 잘 못합니다라고 일단 저 잘 몰라요라고 버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프로젝트 팀장도 이제 힘들죠. 와가지고 자네가 없으면 안 돌아가네 뭐 어쩌고 끌려가죠. 6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3박 4일 예약했는데 비싸게 주고. 그래서 해약을 해야 되겠죠. 해약을 하려고 들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더러운 회사에 3년 다녔는데 때려쳐. 아니야, 해약해야 돼. 고민을 하게 되죠. 실제 저도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죠. 여러 번은 아니지만 한두 번 겪었죠. 그래서 해약 전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해악 전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사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중간에 까먹었어요. 뭔 내용인지. 그래서 해악 전에 무조건 암기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해당 과정, 아세트 코어의 생성, 크랩스 회로, 전자전달, ATP 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위치죠. 세포질. 해당 과정은 진핵세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질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포도당이 분해돼서 해당 과정을 거치면 피루부산이 되죠. 포도당은 탄소가 6개, C6 버물이고, 피루부산은 반으로 쪼개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C3입니다. C6는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갑니다. 뭐 옛날에는 뭐 들어가는 기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진핵세포는 포도당 미토콘드리아 못 들어갑니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C3 피루부산이 돼야지 그때부터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포질이죠. 다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TCA 회로 복잡하겠죠. 이름만 봐도 머리가 아프죠. 복잡한 효소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할까요?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질에서 해야 되겠죠. 세균이기 때문에 안에 뭐 없습니다. 한 방에 다 살고 있으니까 어디서 하니?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죠. 세포질이 매트릭스입니다. 사이토플라즘, 플라즘 기질이죠. 매트릭스 기질이죠. 스트로마 기질이죠. 다 똑같은 기질입니다. 기본이 되는 물질들이 모여 있다라는 건데, 근데 얘도 세포질, 걔도 세포질 그렇게 부르면 식별이 안 되니까 이제 네이밍을 새로 한 거죠.
기질로 기억하셔도 되지만 매트릭스라고 나오면 당황하시니까 매트릭스로 기억하시는 게 낫죠. 세포질에 효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합니다. 아니, 매트릭스에서 합니다. 다음, 얘는 어디서 하냐? 전자전달 비슷합니다. 광합성하고 뭐 콤플렉스들은 차이가 있지만 유사하죠. 전자전달 ATP 합성은 막단백질 또는 막단백질의 콤플렉스죠. 얘는 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막에서 하는데, 자,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몇 개죠? 그렇죠. 두 개죠. 내부에는 막이 없고, 엽록체는 이중막이라서 내막, 외막이 있고, 새로 자기가 만들어낸 특별한 발명품인 틸라코이드 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그마저도 없어요. 그냥 바깥쪽에 내막, 외막이 끝이죠. 그럼 내막을 쓸까? 외막을 사용할까의 문제죠. 어디를 쓰는 게 좋을까요? 컨닝하지 마시고 내막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외막은 자기 막이 아니었죠. 원시 진핵세포의 세포막이었기 때문에. 얘는 미토콘드리아가 되기 전에도 호기성 세균으로 뛰어나게 산소를 이용해서 ATP로부터 포도당으로부터 엄청난 ATP를 뽑아내던 애였습니다. 그때 막이 있어야 됐겠죠. 그게 자기 내막이라고 불리는 자기 세포막이었죠. 그걸 썼는데 굳이 외막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죠. 당연히 내막밖에 없습니다. 암기하실 내용이 아니고 당연한 내용이죠. 그냥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해당 과정입니다. 사실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은 어느 수준까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용어를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되게 오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생화학을 공부했는데 생화학에서는 여기 영어로 된 풀네임을 다 공부합니다. 다 외워야 되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식을 다 그리죠. 생화학을 공부하려면 화학을 공부하고 유기화학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습니다. 다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얘로 바뀔 때 뭐가 작용하죠? 효소가 작용하죠. 이름은 다 영어죠.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많죠. 구조식 다 그리고 뒤쪽에 TCA 사이클 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생화학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뭐 아미노산 구조식 언제든지 그립니다. 다 그리죠.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웠고, 뒤쪽에 광합성은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여기는 약어로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 방식대로 자료를 만든 거고,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이 수준까지 하는 게 딱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한 거니까 좀 믿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은 약어로 하시는 게 맞다는 게 제 결론이고, 시작은 포도당 글루코스죠. 끝은 피루브산입니다. 탄소 3개고 정확히는 파이루빅 애시드죠. 그 다음에 그냥 G6P, F6P, F16BP, DHAP, GP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는 복잡한데 모르셔도 되고요. PEP 정도는 그냥 피루브산 직전에 PP가 있었다. 얘도 사실 중요도가 높아서 어디 있었니? 여기 있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나오는 이거를 기억하신 다음에 G가 뭔지 F가 뭔지 아시면 되죠. 근데 살짝 헷갈리는 건 이제 광합성에선 G 나오면 글라이세롤이 떠올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G 글루코스죠. F는 프럭토스입니다. 과당이죠. 과일에 많은 당이고 프루트 슈거죠. 그래서 FR이 겹치죠. 예. 과당, 과일의 당이고 이성질체입니다. 구조 변화는 우린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F1CSBP는 자 여기 이거는 뭐 안 그려보셔도 아실 테니까 글루코스에다가 6번째 탄소에
P 인산기를 붙인 거죠. 그다음에 프럭터스로 변환됐지만 이성질체니까 뭐 몰라도 되고, 이성질체다만 아시면 되고, 16BP니까 비스 포스페이트죠. 예. 포스페이트 인산기 두 개, 비스는 2죠. 나이도 2고. 그래서 처음하고 끝에 인산기가 붙었죠. 가운데를 자릅니다. 뭐 이렇게 DHAP. DHAP는 이름을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뭐 자릅니다. 근데 요 DHAP하고 피겔은 서로 전환이 되는데 주로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여서 내려오죠. 여기서부터는 피겔은 좀 익숙하시죠? G는 여기선 글라이세롤이죠. P는 포스포 인산기고, 얘는 알데하이드라는 거 잘 아실 거고. 쭉 내려와서 피르부산까지 간다. 탄소 3개짜리다 기억하시면 되고, 인산기가 붙었다가 떨어진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네임을 아실 수도 없고, 우리말로 하면 더 헷갈리고, 그냥 약어로 공부하시고 F가 뭔지 G가 뭔지 기억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변환 과정도 쉽죠. 그냥 포도당에다 인산기 붙였다가 그냥 심심해서 과당으로 바꿨다가 인산기 하나 더 붙이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합쳐서 내려온다.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중요하죠. 시험에서도 나왔고, 결국 해학 그 전에 해당 과정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ATP가 되게 많이 필요해서 막 생산을 했어요. 근데 필요량을 넘어섰죠. 그럼 ATP가 더 많겠죠. 그럼 멈춰야 되죠. 전화를 해서 멈추세요 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데 ATP 양이 많아지면 ATP가 와서 최초 단계에 가까운 여기에 음성 피드백을 하면 되겠죠. 그 음성 피드백의 효소가 PFK입니다. PFK를 암기하시면 되고, PFK는 플레이미 포스포 프럭터스 카이네이즈죠. 포스포 프럭터스는 과당에 인산기가 붙어 있다는 뜻이죠. 뭐였죠? 아까 요거죠. 과당에 인산기 붙어 있는 F6P. 얘에다가 카이네이즈,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입니다. 카이네이즈는 그 이름은 아셔야 돼요. 카이네이즈는 인산기를 저 대상한테 붙여주는 효소는 카이네이즈고, 생물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류도 많고. 카이네이즈 그러면 인산화 효소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PFK에 가서 ATP가 붙으면 얘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비활성화돼서 여기서 멈추고 진행을 못합니다. 다음 또 하나가 작용하는데 시트르산입니다. 시트르산은 중간 산물로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죠. 세 번째 단계가 TCA 회로, 크랩스 회로, 그다음에 시트르산 회로였는데, 걔가 많다는 것도 벌써 ATP가 많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많아도 와서 음성 피드백을 해서 블락킹 합니다. 이 그림은 없는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AMP입니다. 자, ATP, ADP, AMP가 있죠.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얘는 DP는 다이포스페이트, 모노포스페이트겠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ATP가 스몰 d가 없죠. ATP의 경우. 라이보스죠. 라이보스 오각형 그리고 여기 산소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대구나. 헷갈리겠네요. 여기다 해야 되나? 자, 여기 오각형이죠. 산소가 있죠. 1번 탄소 이쪽에 있죠. 5번 탄소 여기 있죠. 네. 몇 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반대라는 거. 자, 1번 탄소에 뭐가 붙죠? ATGC가 붙겠죠. 근데 정확히는 AUGC가 붙죠. 왜냐하면 RNA이기 때문에. 그 중에 A가 붙은 거죠. 아데닌이 붙어 있죠. 이번 탄소에는 뭐가 있죠? OH죠. DNA면 H겠지만 OH가 붙어 있습니다. RNA이기 때문에. RNA 원재료이기 때문에. 3번 탄소 OH 있겠죠. 4번은 중요하지 않고 5번 튀어나와 있고 5번에 인산기가 붙는데 3개 붙을 수도 있고 2개 붙을 수도 있고 하나 붙을 수도 있죠. 그 중에 ATP는 3개. ADP는 다이포스페이트 2개, 그 다음에 AMP는 모노포스페이트 1개. 근데 여기 인산기의 결합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하죠.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노포스페이트는 다 끊어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물질입니다. AMP를 인산기를 더해줘서 에너지를 더해줘서 ADP로 만들고 에너지를 더 높여서 ATP로 만들어서 그걸 에너지 물질로 쓰는 거죠.
그래서 AMP의 농도가 높다. 그거는 세포 내에 ATP가 별로 없다. 다 소모했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해당 과정을 돌려서 세포 호흡을 해서 ATP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ATP 농도가 높으면 얘가 와서 얘를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되도록 더 빨리빨리 만들어 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ATP인가 시트르산인가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왔을 겁니다. 자, 해당 과정 그렇고, 네, 용어들은 뒤쪽에 보통 제가 설명을 달아 놓으니까, 피루부산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아니, 피루부산 자체는 중요하죠. 근데 용어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원래는 파이루빅 애시드죠. 그리고 얘가 물에 들어가면, 이제 수소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가가 되는데, 화학에서는 그 상태는 파이루베이트라고 합니다. 그 정확히는 파이루베이트죠? 피루부산이고. 근데 뭐 용어가 파이루베이트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한번 봐두시고, 예. 자, 조건을 먼저 보시죠. 산소는 불필요하죠. 산소 안 나왔죠. 예. 그리고 어차피 진핵세포는 산소 이용 못 합니다. 산소 이용하는 건 미토콘드리아가 된 호기성 세균이 이용하죠. 미토콘드리아 있어야 되나? 아니죠. 세포질에서 했죠. 생성물. 생성물은, 자, 일단, 메인이 되는 물질은 포도당이 분해돼서 피루부산이 생겼죠. 근데 두 분자가 생겼겠죠. C3니까 얘는 C6고, 그 다음에 ATP 두 개가 나오고 NADH 두 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결국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각 단계에서 나오는 ATP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NADH와 FADH2는 중간 산물입니다. 얘가 나오면 얘도 귀중한 물질이지만 얘를 최종적으로 변환을 해서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세포호흡의 목적은 ATP 생성이죠. 그래서 단계 ATP, NADH, FADH2가 몇 개가 생성이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한 방에 정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일단 여기서 두 개 생성되고 두 개 생성됩니다. FADH2는 없죠. 그런데 실제로 ATP, NADH는 이쪽 부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냥 어디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것까지 나오면 사실 반칙이고, 이쪽, 자,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하셔야 되죠. C6 상태하고 C3 상태. 쪼개지기 전, 쪼개진 이후로 구별하셔야 되고, NADH는 쪼개진 후, 이 상태에서 두 개의 분자가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ATP의 경우는, 투자기와 회수기로 나눕니다. 어디를 나눠야 되냐? C6기와 C3기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C6기에, 여기에 ATP를 두 개를 투자를 합니다. 쉽죠? 인산기 하나 붙었으니까 ATP를 투자한 거죠. 여기 또 하나 붙었으니까 ATP를 투자를 한 겁니다. ATP 두 개를 소모하고, 결국에 이쪽은 되게 복잡한데, 이 두 개 붙어 있던 게 하나가 되고 없어지죠. 다시 뽑아냅니다. 두 개를 투자하고 두 개를 뽑아내고. 뭐 장사를 그렇게 해라고 하실 수 있죠. 제 말이 맞나요? 아니죠. 예. 두 개를 투자하고 네 개를 뽑아냈죠. 왜냐하면 여기 이쪽에 DHAP가 가서 2세트가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자, NADH는 저쪽 회수기에 두 개 나오고, 저게 어디서 나온다 대충 아시면 되고, ATP는 투자기, C6기에 두 개 분자를 투자해서 회수기에 두 개를 회수하는데 2세트이기 때문에 네 개 분자를 회수한다. 그래서 플러스 2로 이득을 얻었죠. 자, 반응 조절은 아까 말씀드린 PFK를 약어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말로 복잡하죠. 인산과당, 뭐였죠? 인산화 효소 뭐 이렇게 하는데, PFK 기억하고, 포스포다, 프럭토스다, 프루트당이죠. 카이네이즈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르산하고 AMP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단계 해당 과정은 그 깊이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단계는 어디서 일어나죠? 네, 피루부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참, 원래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마이토칸드리아예요. 그래서 네. 학회에 가서 뭐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학회에 가면 이제 뭐 외국인도 많죠. 석학들 만나서 그 궁금했던 걸 물어볼 좋은 기회. 미토콘드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what? 못 알아듣죠. 잘 알아듣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고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의 어딜까요? 똑같은 질문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세포질이죠. 매트릭스입니다. 아직 뒤쪽에 전자전달계죠. 예. 얘가 4단계, 5단계고 약간 뭐 광합성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 가서 막이 나오죠. 여기는 막 단백질 복합체고, 제 ATP 합성 요소는 이제 여러분 친하시죠? 네.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모든 효소들이 세포질에 모여있다.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질은 매트릭스다. 당연히 매트릭스죠. 자, 2단계 매트릭스에서 일어나고, 아세틸 코A 생성이라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좀 귀찮지만 한 가지를 먼저 암기하셔야 돼요. 피루부산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면 훨씬 편하고 암기하기 쉽습니다. 예. 피루부산 C3라는 거 이제 아셨고, 산이죠? 산이니까 뭐가 붙어 있을까? 여러분이 생물에서 아셔야 되는 산은 두 개죠. 인산하고 카르복실산만 아시면 됩니다. 인산은 아니겠죠. 인산은 주로 포스포라고 썼으니까 여기서는 카르복실산이고, 카르복실산은 탄소가 3개 있으면 중간에 생성될 수 있을까요? 없죠. CO 붙고 OH가 붙어야 되는데 결합이 벌써 3개죠. 결합수가 3개인데 단일결합으로 치면 3개인데 2개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중간 탄소에는 카르복실산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카르복실산은 항상 끝에 생기죠. 끝에 카르복실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암기하실 때 그냥 단순히 암기하셔도 되고, 알파 케토산 중에 가장 작은 산입니다. 알파 케토산, 카르복실산이기 때문에 카르복실산을 기준으로 이제 넘버링을 하죠. 뭐 1, 2, 3번으로 하지만 얘는 알파로 합니다. 얘를 알파, 베타, 감마로 하면 되는데 알파에 뭐 더 붙을 게 없죠. 카르복실산이 붙는 게 정해져 있죠. 여기는.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합니다. 얘가 베타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화물도 있겠죠. 알파 위치에 케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케토산. 그러면 알파 위치에 케톤이 있고 산, 카르복실산이 있는, 그걸 알파 케토산 종류죠. 근데 이 탄소 체인이 확장되면, 길어지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피루부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건 만족했으니까 여기 딱 수소가 붙으면 되지 않아? 여기다 수소를 붙이면 케톤이 아니고 알데하이드로 바뀌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탄소 하나를 더 붙여주죠. 그러면 H 3개를 붙이면 CH3, CO, COOH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케토산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카르복실산 끝에 있고 케톤이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어찌됐든 구조식을 암기하시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이 떨어집니다. 카르복실산 부분이. 예. 그래서 요 CO5는 떨어져서 CO2,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갑니다. 세포호흡하면 당연히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죠. 세포 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면 세포가 그걸 모세혈관과 컨택해서 막을 통과하죠. 예. 막은 어떻게 통과하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나가서 세포 막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혈관에 혈관 성피세포들이 있죠? 혈관 성피세포들의 세포막을 통과하고 성피세포로 들어갔다 세포막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정맥이 되는 거죠. 돌아서 심장으로 오고, 심장에서
폐로 가서 결국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거는 세포들이 하는 세포호흡이고,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건 우리가 하는 호흡이죠. 어찌됐든 포도당은 결국 분해해서 CO2 6개 분자해서 날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세포가 얻는 건 ATP입니다. 첫 번째 CO2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수소는 환원력을 갖죠. 상대에 붙으면 상대가 환원되죠. 그래서 NAD 플러스를 환원시킵니다. 그럼 NADH가 되죠. 여기에 에너지가 일단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요 남은 이 부분이 CoA에 결합을 합니다. CoA는 코엔자임 A인데 모르셔도 되고, 얘는 캐리어입니다. 그냥 운반만 해주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죠. CoA에 결합하고 CH3CO니까 이 부분은 아세틸기죠. 그래서 아세틸 CoA가 생성된 겁니다. CoA는 캐리어, 그 다음에 얘가 반응에 들어가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C2가 됐죠. C3에서 탄소 2개 C2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이름은 아세틸 CoA의 생성이고, 피루부산의 산화라고 불립니다. 여기 NADH가 환원됐죠. 상대를 환원시켰으니까 자신은 산화된 거죠. 수소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산화이기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온 생성물은 CO2 하나, NADH 하나죠. 두 번째 단계 아세틸 CoA 생성은 심플하죠. 어디서 일어나죠? 매트릭스죠. 다음 세 번째 단계, 이제 좀 어려운 TCA 회로입니다. TCA 회로 용어는 다시 한번 보시면 시트르산 먼저 보시죠. 시트르산 보조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보면 대충 외워지시죠. 탄소 몇 개죠? 6개라는 거 아셔야 되고, 여기 탄소 꺾인 부분이 탄소죠. 표시가 안 돼 있으면 탄소 3개 있습니다. 각각 카르복실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탄소에는 OH도 붙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카르복실기가 3개나 붙어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의 이름은 트라이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러니까 카르복실기를 3개나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 관련된 회로고, 걔가 뭐니? 시트르산이죠. 사이트릭 애시드고 구연산입니다. 발견자는 크랩스고 크랩스 회로죠. 자, 이 그림이죠. 여기도 이제 뭘로 공부할지 고민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한글로 공부하시는 게 빠릅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 굳이 영어 보실 필요 없고. 자, 피루부산이 들어왔죠. 아세틸 코에가 됐죠. 이 부분이 방금 공부하신 2단계 아세틸 코에. 넘버링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강제로 몇 단계 몇 단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슬롯을 열어서 빨리빨리 꺼낼 수 있습니다. 2단계, 여기가 3단계죠. 위치, 피루부산까지. 해당 과정 여기서 일어났겠죠. 포도당에서 시작해서 피루부산까지 세포질이고, 진핵세포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미토콘드리아고, 여기 전체가 매트릭스입니다. 저쪽 어딘가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효소가 기다리고 있겠죠. 자, 3단계고, 아세틸 코에이 C2죠. 얘가 들어가서 옥살초산 C4입니다. 그럼 시트르산 C6가 되죠. 6개가 되고, 이소시트르산이 되죠. 얘는 이성질체겠죠. 아이소니까. 그 다음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되고, 탄소가 하나 줄어서 C5가 됐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숙시닐 코에이 다시 탄소 하나 줄었죠. C4입니다. 나머지 여기는 전부 C4, 탄소 4개죠. 숙신산, 끼고 푸마르산, 말산, 옥살초산입니다. 한글만 해도 어렵죠. 많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두 문자를 씁니다. 그냥 드립다 외워. 두 문자로 드립다 외우면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피아, C, 알코, 수프마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피아는 아실
아까 구조식 외우면 금방 나오니까 얘는 빼고 C, 앓고, 숙푸, 마루 하셔도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두 문자는 꼭 외우셔야 되고, 시험에서 이 내부 부분을 막 까다롭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죠. 여기만 물어봤습니다. 쑥신 1코에서 쑥신산으로 바뀌면 GTP가 생성이 되고 그 GTP가 다시 인산기를 전달해줘서 ATP가 생성이 됩니다. ATP 생성이니까 중요하죠. 중요한 단계라서 지문이, 문제가 아니고 지문이 딱 하나가 나왔는데, 나왔다는 건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기출에 나온 것만 공부할래? 그러면 이 부분 안 하셔도 되지만 언제든지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질문 한두 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까지는 커버해야 되고, 그래서 두 문자를 C, 앓고, 숙, 푸, 말, 옥으로 기억하시고, 얘는 숙으로 기억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두 문자를 외우시면 8개다. 뭐, 그거, 그다음에 뭐, 두 문자만 외우시는 건 아니죠. C 그러면 시트르산이다. 이면 이소시트르산이다.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생성됐는지를 당연히 물어봅니다. 딱 한 지문이 물어봤던 거고, 앞으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당연히 물어보기 때문에 얘는 커버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를 그렸는데, 그려놓고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복잡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질별로 다 나눈 거고, 근데 쉽습니다. 원리를 알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산화탄소는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ATP가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NADH, FADH2가 중요하니까. CO2는 다음 순서라서. 근데 어렵게 내면 나올 수 있죠. CO2가 빠지는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 보셨죠, 아까? 그래서 구조식을 기억하시라고 한 거죠. 카르복실기, 케톤, CH3 메틸기가 있어서 거기에 CO2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H는, 수소는 NADH를 만드는데 사용됐죠. 자, 어디서 빠졌을까요? 여기죠. C6에서 C5로 바뀔 때 빠졌죠? 다시 C5에서 C4로 바뀔 때 CO2가 빠집니다.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피르부산에 카르복실기가 분해되면서 피르부산에 카르복실기가 분해되면서 CO2가 빠지고 H가 빠져서 NADH로 환원시켰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시트르산은 카르복실기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요 CO2 빼고 얘로 NADH 만들자. 또 이 카르복실기로 CO2 빼고 NADH 만들자고 한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부분은 탄소수를 찾아내면 됩니다. C6에서 5로 바뀔 때, 4로 바뀔 때 이 부분 찾아내시면 되죠. 그래서 3개가 CO2가 빠져나갔죠. 그러면 포도당이 사실 다 분해됐죠. 포도당은 탄소가 6개인데 지금 CO2가 3번 빠졌죠. 근데 얘는 피르부산 기준이죠. 그래서 이게 두 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피르부산 2개가 되고 피르부산이 이산화탄소 3개를 다 배출했으니까 피르부산이 다 물질은 없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끝이고 이 이후부터는 에너지 캐리어인 NADH나 FADH2에 담기고 최종 캐리어는 ATP죠. 다음은 ATP가 생성이 하나 됩니다. 그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쑥쑥에 있습니다. 쑥쑥. 네, 쑥쑥에서 ATP가 생성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바로 ATP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게 시험에 나왔죠. 네. 처음에 GTP가 생성이 됩니다. GTP가 인산기 하나를 주면서 ATP가 생성이 됩니다. 이 GTP와 GDP는 이렇게 셔틀링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ATP가 하나 나왔다.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빨간색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ADH 생성 부위 찾기가 좀 어렵죠. 많이 생성되고.
그냥 머리 아프니까 두 문자로 PER말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 아까 보셨죠? 카르복실기에서 CO2 빠지고 수소가 NADH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소시트르산 다음 단계, 알파케토글루산산 다음 단계, 말산 다음 단계. 그래서 PER말이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운 좋게도 이 세 개 단계는 CO2가 빠지면서 NADH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카르복실산이 분해돼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 세 개 나오고, 마지막 단계는 어딨지? 마지막에 있어. 말산 기억하셔도 되고. 그림을 머리에 박아 놓으시는 게 좋죠. 예, 위치, 여러 번 보시면 위치가 기억나죠? 좌측 상단에 위에도 있었고 좌측 상단에 있었다. 거기 뭐 있었지? CE알코스프 마록에서 말산이었구나.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뭐 암기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의 NADH가 생성이 됐습니다. 뭐 정확히는 NAD 플러스가 수소를 받아서 NADH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데 좀 그냥 심플하게 그렸죠. 눈에 잘 와서 닿도록. 자, 그 다음에 FADH2가 생성이 되면 찾아야 되겠죠? 숙푸에서 생성이 됩니다. 숙부 아니, 숙부? 작은 아버지 아니고 숙푸입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됐죠? 그래서 3단계 끝났습니다. 네. 3단계 TCA 회로, 시트르산 회로, 크랩스 회로. 원래 상당히 어렵죠. 구조식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름 다 풀네임 외우고, 효소 풀네임 외우고, 그래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했던 거고, 여러분들은 두 문자를 외우셔야 먹고 살 수 있겠죠. 3단계는 거기까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더 깊이 나오면 다 틀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단계죠. 4단계고, 자, 이제부터는 위치가 어딜까요? 막이 필요하죠? 어떤 막을 쓰죠? 내막을 쓰죠, 내막. 안쪽 내막 말고 내막,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쓸 거야죠. 예. 외막은 남의 막입니다. 이거 뭐 외울 필요 없고, 내막에 있습니다. 자, 이쪽이 외막, 내막이니까 이쪽이 막간 공간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세포질에 해당하는 매트릭스죠.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그림 보시면 이렇게 타원형에다가 안에 쭈글쭈글 이렇게 돼 있죠. 내막은 쭈글쭈글 그립니다. 이유는 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일부러 접어서, 아니, 막을 많이 만들어 놨더니 접히는 거죠. 쭈글쭈글 해지는 거죠. 예. 그 그림만 봐도, 쭈글쭈글한 건 여기서 막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 여기서 하겠구나라고 추정하실 수 있죠. 예. 외막은 그냥 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막의 표면적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얘는 쉽습니다. 예. 광합성이 훨씬 어렵죠. 광합성의 전자전달계는 두 문자로 다 외워야 되고 직접 종이에 그려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빠르고 얘는 굳이 그려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쪽 부분까지 비슷한 그림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전달계고 여기가 5단계인 ATP 합성이죠. 복잡한 물질들, 컴플렉스, 복합체들이 이제 전자 전달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작동을 할 텐데, 감사하게도 이름이 컴플렉스 1, 2, 3, 4입니다. 예. 이 물질들 이름을 또 정확히 했으면 다 외워야 되겠죠. 근데 1, 2, 3, 4라서 다행이죠. 1, 2, 3, 4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와야 될까요? 포도당 물질 자체는 벌써 다 날아갔죠, CO2로. 그래서 에너지만 남은 겁니다. 에너지 캐리어들이 이제 에너지를 받은 거죠. NADH하고 FADH2가 에너지를 포도당에서부터 받아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세포가 쓰는 에너지 물질은 ATP이기 때문에 이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중요한 중간 산물인 NADH와 FADH2로부터 ATP를 합성해내는 과정이 4단계, 5단계.
그래서 이쪽은 전자전달계, 저쪽은 ATP 합성. 합쳐서 산화적, 인산화적.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NADH는 자신의 에너지를 전자에 담아서, 고에너지 전자죠. 고에너지 전자를 컴플렉스 1에다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1에서 2를 거쳐서 3, 4로 가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자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컴플렉스들에 나눠주는 거죠. 그 과정이죠. 전자의 흐름과 에너지의 흐름을 따로 구별해서 보셔야 되죠. 전자를 누군가 받아줘야 되죠. 그때 산소가 등장하죠. 산소가 받아줘야지 이 산소가 전자를 받고 수소를 받아서 물이 됩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32시간 잠수하면 죽는 이유죠. 산소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계속 써대니까 32시간이 아니라 3분 못 버티죠? 죽죠? 엄청난 산소를 여기서 소모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못 움직이죠. 그래서 최초 전자 전달체 NADH, 물론 FADH도 꼭 보시지만 최종 전자 공여체고 최종 전자 수여체 받아주는 애는 물이 아니고 O2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전자를 못 받죠. 전자를 받으면 수소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H4O 이런 물질은 H3O 이런 건 지구상에 없죠. 그래서 아예 구조적으로 못 받죠. O2가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맨날 이거 나오죠. 최초 전자 수여체 공여체가 뭐냐. 근데 쉬울 것 같지만 진짜 시험장에 가면 그 꺼내기 힘듭니다. 슬롯 1번부터 찾아서 꺼내는 게 연습을 한 10번은 해야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NADH가 고에너지 전자를 내서 컴플렉스 1, 2, 3, 4가 전달해서 산소가 받아줘서 H2O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컴플렉스 2가 프로톤 펌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2만 빼고 1, 3, 4가 프로톤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톤 펌프가 프로톤 펌핑을 하기 시작하죠. 어디로? 좁은 데로 프로톤을 집어넣는 게 당연히 좋죠. 세포질이 좁을까요? 막강 공간이 좁을까요? 막강 공간이 좁죠. 얼마 안 됩니다. 뭐 그림에서는 보면은 막강 공간도 세포질하고 비슷할 것 같은 그림의 스케일 문제고 당연히 막강 공간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좁습니다. 좁은 데다가 프로톤을 다 펌핑인해서 때려 넣습니다. 그럼 여기 농도가 프로톤 농도가 높아지죠? pH는 어떻게 되죠? 낮아지죠. 그러면 이 프로톤 여기는 프로톤이 없고 프로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삼투압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NADH에 담겨 있던 에너지가 전자의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 전자의 에너지가 이 프로톤 펌프들의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게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죠. 물을 높이 올리면 떨어지는 것처럼 얘도 여기 압력이 그러니까 삼탑이 높으니까 일로 들어오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여기 ATP 합성 효소에 전달이 되고 F0가 회전하나요? F1이 회전하나요? F0가 회전하죠. 헷갈리시니까 F0는 원통형으로 그리지만 현재 캠벨을 비롯한 모델은 원통형을 피자 자르듯이 자릅니다. 뭐 6개나 8개. 그럼 단위체들이 8개라고 하죠. 단위체가 8개가 있으면 수소이온이 결합하면 그 결합된 피자 조각이 모양이 바뀌면서 하여튼 전체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톤이 한 바퀴 돌면 빠져나올 수 있게 됐어요. 빠져나오고 나면 이 원통이 회전하는 회전력이 축에 의해서 F1에 전달이 됩니다. F1은 얘가 회전 잘할 것 같지만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가 결국 ATP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회전한다, 얘는 회전하지 않는다. 기출문제에도 나왔죠. 거기까지 하면 NADH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됐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럼 NADH 한 분자가 전자를 전달하면 ATP가 몇 개 분자가 생성이 되죠? 3개 분자죠. 왜냐하면 컴플렉스 1, 3, 4가 프로톤 펌프고 여기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수소이온이 하나씩 나가기 때문에 수소이온 3개가 다시 돌아오면서 ATP가 3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정확히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가진 않고 복잡하고 그건 이상치니까
최대치죠. 예. 근데 뭐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그걸 따지진 않으니까 세개 분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ADH2는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컴플렉스 2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전자를. 그러면 이 고에너지 전자가 에너지를 나눠주면서 이동하는데 2, 3, 4에 전달하겠죠. 그리고 결국 전자는 O2를 만나서 물이 되죠. 그럼 프로톤 펌핑을 하는데 얘 몇 개를 펌핑하죠? 2개를 펌핑하게 되죠. 왜냐하면 3, 4만 지금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컴플렉스 1으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 FADH2는. 2로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전달하면 프로톤 펌프는 2, 3, 4 중에 2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톤 펌프는, 작동하는 프로톤 펌프는 2개죠. 그래서 프로톤 2개가 나가고 돌아오면서 ATP 2개가 합성이 됩니다. NADH 한 분자는 ATP를 3개를 만들고, FADH2 한 분자는 ATP를 2분자 만들죠. 다 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자 전달. 그 다음에 전자 전달이 되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ATP가 합성이 되는데 중간 과정이 요 용어죠. 화학 삼투. 전자 전달이 되면 프로톤 펌핑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 삼투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화학 삼투에서 화학은 화학 종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을 말하는 거고 프로톤을 말하는 거예요. 화학 물질의 농도가 서로 막을 중심으로 다르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자 전달을 통해서 화학 삼투 압이 있는 상태가 형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인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ATP 합성이 일어납니다. 이거 전체를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죠. 자, 산화적 인산화는 결국 최종적으로 하는 게 인산화죠. ADP, 일단 PI의 I는 인올거닉이었죠. 그냥 인산기가 유기물에 안 붙어 있는 하나의 인산기고 무기물이기 때문에 PI로 표시하죠. 거기에 다이포스페이트, 인산기 2개 있는 ADP에 붙어서 ATP가 되는데, ADP의 입장에서는 내가 ADP면 내가 인산화 된 거죠. 근데 여기와 광합성의 전자전달 및 ATP 합성의 한정에서는 여기서 인산화는 ATP 합성하고 동일하죠. ADP의 인산하고 ATP의 합성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반 생물학 영역에서 인산화와 그다음에 ATP 합성은 동일은 아니죠. ATP 합성은 인산화의 일종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ATP 합성을 말하는 거고, 산화적이라는 거는 NADH가 고에너지 전자를 전달을 하면 컴플렉스 1이 받겠죠. 컴플렉스 1은 전자를 받는 순간 환원된 거죠. 수소를 받는 거하고 효과가 같죠. 전자를 받는 건. 환원됩니다. 다시 컴플렉스 2에 전자를 전달해주면 전자를 전달하는 순간 자신은 다시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산화 환원 상태를 반복하면서 전자를 전달해주죠. 목적은 그 상황에서 전자에 있던 고에너지 중에 일부를 받기 위한 거죠. 어찌됐든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학 삼투가 일어나고 그 삼투에서 최종 목적인 ATP 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짧게 표현을 해라. 그러면 악시더티브 파스포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번역한 게 산화적 인산화죠. 좀 개념이 어렵죠. 자, 광합성에서는 1단계가 뭐죠? 갑자기 얘기하면 생각이 잘 안 나죠. 광합성 1단계는 명반응의 전자전달계, 2단계는 ATP 합성, 3단계는 안반응 켈빈 회로죠. 자,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광합성에서는 광인산화라고 하죠.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가 있었고, 요거는 비순환적 전자흐름과 순환적 전자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광인산화, 여기는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거기는 광합성에서는 최종 목적이 ATP와 NADPH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ATP 합성 목적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ATP가 합성된 최초의 에너지는 빛 에너지에서 온 거죠. 관계 2에서도 빛 에너지를 포집해서 전자에다 때려 넣어주고, 뭐 안테나 효소 전달해서 P
700이 있죠. 영독소 AMP 700. 그래서 그 에너지 전자를 내고, 그래서 그 에너지들이 전달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전자가 전달되면서 중간에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죠? 사이토크롬 복합체한테 전달해주죠. 거기에 프로톤 펌프는 딱 하나죠. 사이토크롬 복합체. 걔가 프로톤 펌핑을 하죠. 어디다 퍼넣죠? 엽록체니까 세포질보다 틸라코이드 내부가 좁겠죠. 틸라코이드 내강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빠져나오면서 ATP가 합성이 되죠. 결국 광인산화인데 인산화는 ATP 합성하고 동일하고,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간 게 뭐니? 빛 에너지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광인산화라고 부르죠. 물론 중간에 빛 에너지에서 화학 삼투 상태가 된다. 프로톤 펌핑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인산화가 된다. 얘는 정확히는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결국 인산화, ATP 합성이 된다 하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라고 붙입니다. 뭐 복잡하게 하면 산화와 환원이 반복됨으로써 결국 그 에너지가 뭐죠? 화학 삼투 상태를 만들고 ATP가 합성이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두 단어로 바꾼 게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그리고 광합성하고 여기 전자 전달 차이는, 광합성에서는 전자가 어디서 왔죠? 최초 전자 수요체는 누구였죠? 물 2퀴41 페피죠. 물입니다. 물을 광분해해서 거기서 전자를 꺼내 쓰죠. 그 와중에 수소이온도 나오지만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면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죠. 그 전자는 에너지가 작죠. 물에 있던 거니까 강제로 깨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빛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담았다가 결국 나중 최종적으로 NADPH에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사이토크롬 복합체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게 ATP 합성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얘는 NADH에 있는 전자는 그 전자와 다르게 고에너지 전자입니다. 이유는 포도당이라는 에너지 덩어리를 잘라서, 포도당만큼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잔뜩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죠. 이 고에너지 전자가 이렇게 전달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광합성에서는 사이토크롬 복합체 하나밖에 못 돌리죠. 프로톤 펌프. 얘는 NADH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크기 때문에 빛 에너지 이런 거 받지 않아도 컴플렉스 1, 3, 4 3개의 프로톤 펌프를 작동시킬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큰 거죠. 그래서 굳이 에너지를 안 받죠. 뭐 물론 포도당 고에너지 물질을 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결국 다 꺼내 쓰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전자하고 그쪽 전자는 태생이 다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죠. 그래서 4단계, 5단계 다 설명드렸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도 했고, 시험 수준에서는 내용이 다 커버가 되죠. 이 이상 어려운 내용 내면 저라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자, 생성물 쪽인데 좀 머리 아픈 거 한참 했으니까 한 15분 정도 휴식하시도록 하겠습니다.